화환 추심에 대해서 공부하죠. 화환 추심. 근데 이 화환 추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다? 화는 뭐라고 했어요? 선하증권. 그 다음에 화는 환어음. 저희가 환어음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네. 이 환어음이 없었다라면 화한 추심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추심이라는 행위는 이 화한 어음에 대한 뭐예요? 지급 아니면 인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을 더 더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화한 추심을 할 때 이 환어음에 대한 결제에 대한 약속이 있다 없다? 없어요. 환어음은 결제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증권성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은행에 조건부 지급하기 없다라고 얘기했고 오로지 수입상의 신용. 그러면 우리가 화한 추심을 배우기 전에 우리 선화증권은 너무 잘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팁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결제수단에서 자꾸 선화증권을 얘기하면 얘는 김영식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무조건 지시식, 즉 권리증권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 머릿속으로 하나만 기억하죠. 권리증권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환어음에서 얘기하는 선화증권을 얘기하고 이 환어음 요거를 얘기해 보죠. 근데 잘 보세요. 환어음이 왜 추심 결제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화증권을 통해서 소극적인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어떤 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근데 결제받는 사람이 물품의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 결제 방식 선택하나요? 아니에요. 물품의 지배력을 유지한 채 선화증권을 네가 받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돼. 결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네. 환어음이라는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어찌됐든 간에 선화증권을 받고 싶으면 환어음에 대해서 결제해. 죄송합니다. 매개체적 역할을 하죠. 이 수단은 지급 수단이잖아요.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161페이지 한번 볼게요. 161페이지 기능입니다. 무역거래에서 결제는 무슨 이행 원칙입니까? 동시 이행 원칙이다. 하지만 무역거래가 간접거래로 발전, 변화하면서 결제와 물품 인도 시점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수출상 입장에서는 최소한 물품 인도와 함께 서류를 선화증권을 넘김과 동시에 대금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절충수단으로 환어음이 냈다. 이 얘기를 곱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뭐 때문에 발전해서 왔어요? 송금에서 왔어요. 송금은 기본적으로 사전 아니면 사후, 물론 동시 이행도 있지만 결국 사전과 사후라는 결제, 물품 인도와 결제 간의 시차가 발생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후 송금 방식으로 했던 사람 중에 돈 갖고 튄 사람 얘기했죠. 그러한 폐단 막기 위해서 선화증권으로 물품 지배력 보유하고, 이게 조금 더 어렵게 가면 또 뭐예요? 소유권 유보 이론.
비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소유권 유보 이론, 유일론뿐만 아니라 분할론에 의해서도 물품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넘기지 않으니까 물품의 소유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선화증권만 갖고 있다고 해서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다. 선화증권 너 이거 갖고 싶으면 먼저 이 환어음에 대한 결제부터 해. 고객 지급. 시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넘김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 환어음에 대한 결제를 해야 된다. 그게 고액이라고요.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좀 재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냥 읽기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 환어음의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당사자 몇 명 나온다고요? 3명 나와야죠.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좀 말씀을 드렸죠. 네. 발행인, 네. 지급인.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당사자를 뭘로 썼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환어음 당사자 이름을 앞글자를 따겠습니다. 요거를 발행인의 영어 표현 드라우어를 해서 D, 그 다음에 지급인, 지급인이 드라우 2죠. 드라우 2니까 2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수취인을 페이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환어음의 보통 성격은 발행인의 입장에서 지급인한테 바로 돈 준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돈을 준다고요? 지급인이 돈을 준다고. 근데 이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한테 어떻게 한다? 위탁한다.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발행인이 어떤 지급하기로 된 뭐 약정된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만기일이라고 하는 지급 일자에 누구에게? 수취인에게. 누구로부터? 제3자인 지급인으로부터 그냥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아마 그 정도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개념에. 환어음을 할 때는 3명의 당사자가 이렇게 있다. 얘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지급하기를 위탁하는 증서가 된다. 됐습니까?